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국회가 반민주적, 반의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위성 정당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실야합에 기초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하는 헌정사상 소유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테타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반민주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웃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1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에서 또다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농성은 투쟁입니까? 투정입니까? 이분은 정치를 하려고 제1야당의 대표를 하는 줄 알았더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장외 집회, 삭발, 단식 투쟁, 또 무기한 농성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분이 어떻게 공안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마인드라면 진작에 민주투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늦깎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시는데 원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이러시는지 공감은 안 되지만 애써 이해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투쟁하는 명분이 참 옹색하기 그지없는데요. 대외 명분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끼케야 지들 밥그릇을 지키고자 저러는 건데요. 그걸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독재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애써 미화하려 노력하는 거죠. 그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역대 이런 무논리, 무대뽀, 비상식, 몰상식, 모렴치가 없었던 야당 대표가 있었던가요? 최소한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해왔던 그간의 한국당 행태를 볼 때 밑장까지 다 까서 패를 보여주고 만셈인데요. 역대 이런 대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해도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임기 1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길게 말해 뭐합니까? 2020년 저의 한 표로 꼭 심판해드리겠습니다. 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8일간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 만에 또다시 농성에 나선 건데요. 다만 이번에는 단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무진장 힘들었거든요. 너무 곱게 자란 데다가 항상 황제의전을 받다 보니 그 짧은 단식에 배고픔도 무척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남들은 최소 10일 이상 버티는 단식도 5일 만에 두루누워 사경을 헤매다 8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간 거죠. 거기에 장소도 청와대 앞이 아닌 국회 로텐더홀인데요. 이도 추운 게 실은 황교안 대표의 실내 농성 이유겠죠. 가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저만 그러나요? 전날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일단 해산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이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다.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고자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덮여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욱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제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겠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참 지랄도 풍년입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대책도 대안도 없는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몸으로 때우는 게 전부인 듯 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하는 법인데 이 공감 1도 안 가는 제1야당의 밥그릇 지키기 농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제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 한국당에서 2020년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웃겨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입시, 채용, 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한국당 의원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과연 현재 한국당 내에서 공천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걸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집니다.